네, 안녕하세요. 박종일 소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나에게 맞는 상가 찾기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식산업센터 상가는 예전에는 이제 공급량도 적고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공급이 굉장히 또 많이 되고 있죠. 그 모든 신도시마다 자족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그 자족시설 내에 그 많은 지식산업센터와 또 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인 그 상가들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하는 사람도 또 당연히 많아지겠죠.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투자를 할 때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그럴 부분들, 또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게 있을까요? 지식산업센터 상가라고 하면 예전에 그 산업단지들, 공장들 많고 굴뚝공장들이 있던 이런 산업단지들의 그 하나씩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초창기에 들어왔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첨단 업무 시설로 이렇게 바뀌면서 진화의 진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상주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 편의시설,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상가도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. 초창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는 사실 그 상가에 대한 공급이 많지 않았어요. 상가 비중도 굉장히 적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들도 제한적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또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이제 최근에는 그 상가의 공급량도 굉장히 많아졌죠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 상가 투자할 때 이제 봐야 될 이제 그런 포인트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식산업센터 상가는 대체로 산업단지라고 하죠. 이런 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 예전에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지식산업센터라는 이제 이름으로 공급이 되고 거기에는 뭐 1층, 2층 또는 지하 이런 쪽에 상가들이 공급이 되는데 이 산업단지는 외부 인원들의 유동이 많지 않아요. 내부 이제 근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막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공급량도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는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항상 그 필수 업종에 대해서 필수 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만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럼 필수 업종이 어떤 거냐? 아파트 단지 상가는 좀 다르죠. 첫 번째가 일단 뭐 식당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식당도 구내 식당이 있고 뭐 분식집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리고 편의점도 있을 거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형 문구점들도 좀 들어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커피숍이 안 들어올 수 없겠죠. 그리고 부동산들이 들어와요. 그리고 뭐 문구점이 있지만 또 무슨 OA 기기들 뭐 임대해주는 회사나 뭐 재본해주는 회사 뭐 이런 상가들 들어오고 뭐 은행도 들어오고 뭐 이런 필수 업종들이 있어요. 꼭 필요한 업종들. 이제 이런 업종들이 들어올 만한 자리 이런 데는 이제 투자를 해도 되죠. 왜? 얘네들은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외려 이런 게 잘 들어오면 일반 상권에 있는 상가들 막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상가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런 것들 외에 다른 자리들은 막 공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식당이나 이런 게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나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.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지만 이런 필수 업종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게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이제 투자하는 필수 업종에 대한 내용이고요. 최근에 보면
이 산업단지에 예전에는 이렇게 상가 공급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들이 많이 좀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자꾸 기피하는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구조 고도화 사업이나 아니면 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좀 더 머무를 수 있게 편의시설이나 뭐 복지 문화시설들을 이렇게 확충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산업단지 내에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게 뭐 용도 변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상가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더 많이 소비하고 뭐 편의시설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도 그 상가에 분양하는 그 유닛 수가, 개체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. 상가 분양하는 상가의 호실이 많아진다는 거는 이런 필수 업종 외에 다른 업종들이 더 많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많이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,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사례로 있는 것들이 뭐냐면 뭐 가산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, 최근에 판교 테크노밸리 그 예전에 막 한참 초창기에 공실이 많았던 유스페이스몰 같은 데는 지금 저녁에 가보면 뭐 바글바글해요, 사람들이. 그렇게 막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. 왜?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, 끝나고서 뭐 저녁 먹고 맥주 한잔하고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쪽 애초에 몰 상가로 계획을 했던 그 쇼핑몰 상가 개념이 했던 그 상가가 완전히 먹자 상가로 바뀌었어요, 지금. 그렇게 이제 좀 성공적인 사례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그 신도시 주변에 짓는 자족시설들 이런 것들 보면 상가도 많이 짓고 또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짓긴 해요. 하지만 이런 상가들이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성공을 누리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하는데,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이 주변 인근 상황, 예를 들면 끝나고 나서 내가 가는 그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뭐 버스 정류장 이런 동선상에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정말로 주변에 갈 데가 없어서 꼭 그 안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여건이 받쳐주는지 받쳐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또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뭐 자족시설도 마찬가지예요. 신도시 내 동탄이나 뭐 미사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자족시설 단지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이런 데가 어떻게 상가가 활성화될지는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가능성이 많고요. 그 안에 공급되는 상가 수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필수 업종, 예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던 이 필수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, 뭐 아니면 독점을 내가 받았다거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우선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도 주변,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지하철역을 이제 끼고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인근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또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, 또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체 수요만 가지고 해결해야 될 수도 있고,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나 아니면 자족시설 단지들의 어떤 지형을 보고 그 중에서 동선이 잡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, 이런 것들도 이제 똑같이 체크해 봐야 될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지식산업센터 상가는 산업단지나 뭐 자족시설 등의 분양을 많이 하고 공급이 많이 되지만, 그 자체적으로 어떤 상권의 힘을 갖는 부분은 좀 특수한 케이스들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필수 업종들 위주로 입점이 가능한 자리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상 간단히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